밤에 잠들기 전 팔이나 다리, 특히 종아리 쪽이 간질간질해서 자꾸 긁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가 비슷한 시간만 되면 간질간질하고 따끔하고 긁고 나면 더 심해지고 상처까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이 들면 피부가 다 그래. 겨울이니까 건조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연고나 로션을 바르시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피부가 단순히 건조한 게 아니라 염증성 건조성 피부염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각질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작은 자극에도 가렵고 따가운 상태가 된 거죠. 특히 50대,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피지 분비와 땀샘 기능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땀이 잘 나지도 않고 피부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 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건조해져도 쉽게 트고 갈라지고 가려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난방을 자주 하는 겨울철,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 세게때를 미는 행동 등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긁으면 시원해지니까 괜찮아지겠지. 피부가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이렇게 넘기다가 결국 만성 습진, 피부염, 색소 침착 혹은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가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 건조와 피부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가려움증을 줄이는 샤워 보습 루틴, 그리고 연고 없이도 피부를 회복시키는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기관이지만 사실은 몸의 면역 상태와 생활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려우면 그냥 바르면 된다는 오래된 상식을 버리고 내 피부에 맞는 정확한 관리법을 함께 찾아보시죠.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당기는데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이 없어 보일 때 이거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건조한 것과 피부염, 아토피, 습진은 증상만 비슷할 뿐 원인도 다르고 관리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건조. 이건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당김, 약한 각질, 살짝 간질간질한 정도가 대부분이고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금방 좋아지고 가려움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르고 나서도 계속 가렵다. 긁으면 더 심해진다. 긁은 자리에 붉은 자국이 생긴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건조성 피부염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건조성 피부염은 피부의 수분이 단순히 줄어든 상태를 넘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밤이 되면 더 가렵고 때론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긁어서 깨고 긁은 자리에 각질이 일거나 진물이 나기도 하며 반복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도 변합니다. 이건 단순 보습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피부의 회복 환경 자체를 바꿔줘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피부에 닿은 이후 생긴 염증입니다. 비누, 세제, 옷, 소재, 특정 화장품, 금속, 심지어 뜨거운 물이나 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부위만 갑자기 붉게 부풀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강하며 바른 지 얼마 안 된 연고나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습진입니다. 사실 습진은 피부 염증 상태의 총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조, 가려움, 진물, 갈라짐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 상태를 말합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긁을수록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입니다. 아토피는 어릴 때 생기는 병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중년 이후에도 스트레스, 계절 변화, 면역 저하로 재발하거나 처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이 굉장히 강하고 피부가 붉고 건조하고 때론 진물까지 나며 긁은 자리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로 팔 안쪽, 무릎 뒤, 목, 눈 주변 등에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증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겉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핵심은 반응 속도와 지속 시간 그리고 가려움의 강도입니다. 단순 건조는 금방 좋아지고 피부염과 습진은 자극에 민감하고 아토피는 전신 증상처럼 반복되며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 건조인지 피부염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되신다면 3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되고 밤에 심해지고 자다가 긁을 정도라면 이미 병적인 상태로 넘어갔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연고부터 바르기보다 샤워 습관, 보습 타이밍, 자극원 제거부터 생활 속에서 먼저 바꿔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바로 그 생활 습관의 첫걸음, 왜 나이 들수록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건조해도 온몸이 간질간질합니다. 피부가 자꾸 들뜨고 가렵고 밤마다 자다가 긁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점점 더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우선 피부의 기본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바깥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피부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각질층은 수분을 붙잡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존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각질층을 이루는 성분, 특히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NMF, 피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이 바로 닿게 되는 상태, 바로 건조하면서 민감한 피부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원래 피지 분비가 많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피지조차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피부가 메말라가고 표면이 거칠어지며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경 말단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의 감각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조금의 자극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건조해도 그냥 좀 뻣뻣하네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똑같은 건조함이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는 피부 면역력 저하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조직을 복구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친 수건으로 몸을 세게 닦는다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다가 샤워 후 로션을 안 바르면 그 자극이 고스란히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반복되면 만성 가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체온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5060대 이상이 되면 땀샘 기능도 감소합니다. 예전처럼 땀을 잘 흘리지 않고 몸 안의 열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 결과 실내 난방이 강한 겨울철이나 갑자기 더운 방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피부 표면에 몰리면서 가려움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초 순환이 떨어지고 피부 모세혈관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는 마르고 기능이 떨어지고 감각도 이상해지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지면 결국 가려운데 피부에 보이는 건 별로 없다는 상태, 즉 노화성 피부 가려움증 또는 건조성 피부염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샤워 습관, 세안 습관, 보습 타이밍, 실내 온도 조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해줘야 다음 단계에서 소개할 보습 루틴과 피부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 가려우면 연고 바른다는 습관이 어떻게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가 가려우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꺼내 발라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집에 좀 남아 있어서 그거 발랐어요.
애기 아토피에 바르는 연고인데 그냥 제 팔에도 한번 써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바르는 연고 오히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고, 특히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는 피부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대신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꽤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빨갛고 가렵던 부위에 연고를 바르니까 금세 진정이 됩니다. 문제는 며칠 지나면 다시 가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바르고 또 바릅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혈관이 비쳐 보이거나 탄력이 떨어지고 더 예민해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스테로이드 피부 얇아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스테로이드를 자주 바르다 보면 피부가 그 자극에 익숙해지면서 연고 없이는 못 버티는 피부, 즉 연고 의존성 피부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렵기만 했던 부위가 나중엔 안 발라도 붉어지고 조금만 긁어도 진물이 나고 조금만 덮거나 자극이 와도 확 번지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피부염이 아니라 연고 사용으로 인해 생긴 2차적 만성 피부 자극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연고를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연고는 필요할 때 정확한 판단 아래 정해진 기간 동안만 써야 효과적입니다. 스테로이드든 항히스타민이든 지금 이 증상이 단순 가려움인지 염증인지 혹은 감염이 동반된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 없이 바르는 건 치료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아이들용 연고를 그대로 어른 피부에 바르는 경우입니다. 아이들 연고는 보통 약효가 약하고 농도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성인 피부, 특히 건조하고 거친 중장년층의 피부에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자극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렵고 건조할 때 연고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피부를 연고 없이 회복시키려면 샤워법과 보습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건 그 자체가 하나의 염증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걸 약으로 눌러 없애기보다는 자극을 줄이고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샤워 루틴입니다. 지금껏 무심코 반복해온 뜨거운 물, 강한 비누, 때밀이 습관이 지금 피부를 계속해서 상처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피부를 지키는 진짜 샤워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불편하면 먼저 씻고 싶어집니다. 샤워하면 좀 개운해지겠지. 각질도 정리되고 땀도 씻겨 내려가니까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 누구나 하죠. 하지만 그 샤워 방식이 지금의 피부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 중에 평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반복되는 분들은 씻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를 통해 씻어낸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땀, 피지, 각질은 사실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연 보습막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강한 세정력의 바디워시로, 심지어 거친 떼수건으로 문질러 없애버린다면 피부는 방어할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표면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속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결국 가려움, 갈라짐, 따가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샤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와 천연 보습인자를 몽땅 씻어냅니다. 40도 이상, 즉 손을 대면 뜨겁다 느껴지는 물은 이미 피부에 자극이 되는 온도입니다. 적정 샤워 온도는 3537도,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샤워 시간입니다. 15분 이상 오래 샤워하면 피부의 수분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겨울철엔 510분 내외가 적당하며 물에 오래 담그는 목욕보다는 짧고 간단한 샤워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세정제 선택입니다. 강한 향이 나고 거품이 풍성한 제품, 때가 쏙 빠지는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강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피부 장벽까지 같이 씻어내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성 혹은 약산성 바디워시, 무향 또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세요.
세정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 중심으로 가볍게, 나머지는 물로만 헹궈도 충분합니다. 넷째, 떼수건 금지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각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 많지만 각질은 보호막이자 면역의 일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만 닦아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샤워 후 3분 내 보습입니다. 샤워가 끝난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만 닦아내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3분일까요? 샤워 후 피부 표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그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을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이때 팁 하나, 몸이 마르기 전에, 즉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보습법입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피부는 훨씬 덜 예민해지고 가려움도 확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샤워가 피부를 씻는 게 아니라 자극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피부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샤워로 바꿔보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샤워 후 어떻게 보습제를 바르느냐, 즉 보습의 타이밍과 방식, 그리고 연고와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 후에 바르는 로션, 그냥 아무거나 한번 쓱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습도 타이밍과 방식을 제대로 지켜야 피부가 실제로 촉촉해지고 건조성 가려움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울 때 바르는 건 연고고 보습제는 그냥 바르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연고와 보습제는 목적부터 다르고 사용 순서와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보습제의 기본 역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습제는 피부 표면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막을 형성해 줍니다. 즉 수분을 공급한다기보다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 3분 이내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수분이 증발하고 난 뒤라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로션이냐 크림이냐 오일이냐의 선택입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끈적거리는 걸 싫어해서 로션을 선호하시는데요. 로션은 수분 함량이 높고 유분은 낮기 때문에 흡수는 빠르지만 지속력은 짧습니다. 반면 크림은 유분이 더 많아 보습막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밤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로션보다 크림을 선택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보습제는 피부가 건조한 부위 전체에 발라야지 가려운 부분만 쓱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려운 부위는 이미 염증 반응이 시작된 곳이고 그 주변 피부는 곧 같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 옆이 가려웠다면 종아리 전체, 심하면 허벅지까지 한 부위로 묶어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연고와 보습제를 같이 써야 할 때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가려운 특정 부위에 연고를 얇게 바른 다음 그 위를 포함해서 전체에 보습제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발라야 연고가 밀리지 않고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때는 손으로 누르듯 살짝 펴 바르고 피부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이미 예민해진 피부에 강한 자극은 가려움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등이 너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아서 바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떤 도구를 써도 괜찮습니다. 길쭉한 손잡이에 스펀지가 붙은 로션 바르게, 보습제를 묻힌 수건 혹은 손등을 이용해 팔을 감싸듯 닿게 바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보습을 포기하기 쉬운 부위가 등, 허리, 종아리 뒤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위들이 가장 가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팁, 하루 한 번 바르는 걸로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 저녁 이에, 특히 저녁에 자기 전 한 번 더 보습해주는 습관은 밤 동안 피부 재생을 도우면서 수면 중 가려움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습 루틴을 제대로 지켜도 연고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피부 자체의 자생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려움은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려움과 피부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관리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가 가렵다는 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이 있으면 이걸 단순히 증상으로만 여기고 연고를 바르거나 긁고 참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피부가 예민해지고 만성적인 가려움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은 병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즉, 어떻게 씻고 어떻게 바르고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자주 긁느냐에 따라 가려움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얼마든지 완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려움을 줄이는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샤워 방식 바꾸기입니다. 뜨거운 물, 때밀이, 강한 비누 이 세 가지를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부드러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의 타이밍을 지키는 것입니다. 샤워 직후 3분 이내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는 보습제. 이건 단순히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고 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방어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자극 줄이기입니다. 거친 옷감, 모직, 꽉 끼는 속옷처럼 피부를 마찰시키는 요소는 최대한 줄이고 면 소재, 통풍 잘 되는 옷, 너무 덥지 않은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네 번째는 수면 루틴 관리입니다. 가려움은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피부의 수분도 더 쉽게 증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잠들기 전엔 피부 보습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수면 중 긁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긁는 습관 바꾸기입니다. 가려움을 느낄 때 손이 먼저 가지 않도록 대신 차가운 수건을 대보거나 살짝 눌러주는 방식으로 반응을 바꾸는 것. 이게 반복되면 피부는 점점 긁지 않아도 되는 감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가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에겐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알려드린 샤워법, 보습 루틴, 자극 회피 습관만 실천해도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피부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